엄마 같은 노인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안 변해. 며느리가 비웃으며 던진 말에 70세 김정희의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망가지잖아.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손에 힘이 없어서.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손에 힘없는 사람이 왜 자꾸 민폐를 끼쳐요?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 앞에 계약서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 정희는 눈물이 차오른 채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니? 그러자 아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짐 아니면 뭐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요양원으로 버려진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3위 회장과 연결된 사람이란 걸,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김정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무릎은 쑤셨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주 도시락까지 싸고 나서야 정희는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났니?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 왜 이렇게 짜요? 미안하다, 다시 끓여줄게. 됐어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정희는 급히 냄비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또 혼나네.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강우.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오늘 회사 일은 괜찮니?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래도 걱정돼서. 아, 진짜. 엄마는 왜 맨날 그런 말만 해?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간다. 며느리도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제대로 해놓으세요. 지난번엔 기름때 그대로 있더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힘들겠지. 며칠 뒤 정희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모실 거야? 나도 미치겠어. 솔직히 말해서 짐이잖아. 정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야 돼. 그리고 재산도 빨리 정리해야 돼. 엄마 명의 상가만 넘어오면 숨통 트이는데. 정희 손에서 병원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안에서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급히 약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못 들은 척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응, 병원 다녀왔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변하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적자예요, 적자.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약값이 얼만 줄 알아? 정희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을게.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덜 먹는다고 해결돼요? 그날 저녁 정희는 몰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주 학원비였습니다. 자신 병원 갈 돈까지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강우 학원 보내렴.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학원비가 이 돈으로 되겠어요? 그래도 조금 보탬은 됐어요. 괜히 생색내지 마세요. 정희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계약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어. 정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요양원 계약서. 정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엄마 때문에 나 죽겠다고. 며느리도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지민이? 아들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럼 아니야. 정희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병원비, 약가, 생활비, 다 내가 내잖아.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상가도 다 넣어준 거잖니. 그걸로 생색낼 거면 진작 주지 말든가. 순간 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좀 눈치껏 사세요. 그 말에 정희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안에 남은 재산 위임 계약까지 들어 있었다는 걸. 비가 내리던 날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조차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 웃고 울었던 집, 아들 키운 집. 하지만 이제 그곳엔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 안.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아들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싫었니? 한참 침묵하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몸은 챙겨.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정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녀 눈물처럼. 요양원 첫날 밤, 정희는 차가운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는 노인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검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비서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연결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태식아. 순간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누님? 정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늦은 시간에.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지금 어디십니까? 정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다.
누가 누님을 거기까지 보내게 만든 겁니까? 정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주소 보내십시오. 아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하지만 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번엔 절대 못 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요양원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무슨 사고 났어? 그리고 마지막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태성그룹 회장 강태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회 회장님,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침대 위에 앉아있던 정희를 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직원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식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희는 놀라 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태식아, 이러지 마라. 강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님, 예전에 제가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시장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청년. 정희 남편은 그 청년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강태식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돼서 다행이지. 하지만 강태식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누님을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굽니까? 정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순간 강태식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희는 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님, 부모를 버린 놈은 이미 자식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아들 현수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또 그래? 태성그룹에서 계약 중단 통보 왔습니다. 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거래 정지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현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윗선 지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대출 회수 들어온답니다. 현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집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카드 다 막혔어. 당신 뭐 했어? 현수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 순간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하청 비리 업체 전면 퇴출. 그리고 화면에 뜬 회사 이름. 현수 회사였습니다. 수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우리 회사야?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 대표 박현수,
노모재산 편취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순간 수진이 소리 질렀습니다. 재산 편취. 설마 어머니 서류. 현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는 요양원 계약서 안에 재산 이입 문서를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부 드러난 겁니다. 수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다 끝났다고. 현수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투자자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집까지 압류됐습니다. 수지는 결국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현수는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 당신이랑 살다간 나까지 망해. 수진아 잠깐만. 당신 같은 인간 믿은 내가 바보였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든 걸 잃었다는 걸. 몇 달 뒤 정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고 직접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했고 아이들에게 반찬을 더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가게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예전의 번듯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현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무너진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 정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난 평생 너 용서하면서 살았다. 현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무시할 때도, 소리 지를 때도, 날 버릴 때도 난 계속 널 이해하려고 했다. 현수는 결국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니. 사람은 후회할 때가 가장 늦은 순간이더라.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님에게 웃으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골목 끝에서 끝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자신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결국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처절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후회는 평생을 무릎 꿇고 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희는 마지막에 아들을 용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시니어 반전 사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